안녕하세요. 보험 디자인입니다.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요. 일교차가 심한 요즘 우리 회원님들 모두 감기 안 걸리시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은 태아보험 기본 구성인 상해 후유장애 관련된 담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손해보험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상해 담보와 생명보험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재해 담보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해상 태아보험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애 담보 그리고 이제 상해와 재해는 어떤 차이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보험은 기본계약 구성이라 불리는 이 상해 후유장애 3%라는 담보가 있는데요. 이거는 현대해상 태아보험뿐만이 아니라 태아보험 가입 시 의무담보로 다른 타사의 보험에서도 상해 후유장애 3%는 무조건 가입하셔야 되는 의무담보예요. 근데 이 의무담보가 이제 어떤 얘기냐? 그냥 이 상해 후유장애 3% 담보가 주계약이라는 부분이고, 뭐 선천 이상 수술비, 저체중아 입원 빌당, 암 진단비 이런 부분 특약을 구성을 해서 별도로 이제 특약 부분을 이렇게 고르셔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상해 후유장애 3%는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되는 의무담보이고요. 그에 앞서서 가끔 이제 홈쇼핑에 이제 어떤 보험 같은 걸 판매하시는 걸 보시게 되면 어떤 보험은 상해 뭐 후유장애 상해담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보험은 재후유장애 뭐 재해담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해와 재해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크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나눠지는데요. 이 생명보험사의 주보험은 사망을 보장으로 한 뭐 종신보험,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금보험이라든지 암보험, 수술비보험 이런 부분 자체가 주가 있는데, 거의 대표적인 상품은 사망을 담보로 한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이 있고요. 손해보험사의 대표적인 상품들은 자동차보험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이제 그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책임해주는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주택화재보험 등이 있으며, 근데 이제 손해보험사가 이런 부분 자체가 자기네가 너무 이제 손해를 영업이익이 없다 보니까 2005년에서 6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암보험이라든지 수술비보험, 운전자보험 이런 건강보험 출시를 하면서 지금 현재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큰 차이점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재해담보와 상해담보, 그럼 어떤 게 더 좋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재해담보가 더 좋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단 상해는 손해보험사에서만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고요. 재해는 생명보험사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9.11 테러 다들 기억하시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9.11 테러 부분 자체가 발생이 되는데 이 손해보험사가 있고 생명보험사가 있어요. 그럼 양쪽 모두 다 보험금이 지급이 됐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약관상을 살펴보면 이 상해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는 피보험자가 자신을 해친 경우, 이제 말 그대로 자살과 같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보험 수익자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되겠죠. 엄마 아빠자가 우린 태아 어린이 해친 경우, 그 다음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리고 임신 출산 산후기 같은 부분은 이 손해보험에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병, 폭동. 결론적으로 이제 9.11 테러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위험한 스포츠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전문 등반, 암벽 등반 같은 걸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뭐 이제 스쿠버 다이빙, 그 다음에 이제 수상 스키, 패러글라이딩,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또 하시게 되면 보험금 자체를 손해보험 지급을 하지 않고요. 최근에 전동 킥보드 그런 부분 자체도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할 직무로 하는 부분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이 부분은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약관상에 명시를 해놨어요. 반면에 생명보험 재해라는 부분은 고의로 똑같아요. 자살 같은 경우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보험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부분 자체는 좀 없죠. 그러니까 이 상해보다 재해 보장 범위 자체가 훨씬
넓다고 보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9.11 테러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손해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 그럼 뭐야, 이 태아보험 같은 경우 내가 이 손해보험, 현대해상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 회사잖아요. 그러면 손해보험 회사가 아닌 생명보험사 회사로 가야 되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상해와 재해의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인데, 이 전반적인 내용을 살폈을 때는 생명보험보다 이 손해보험사의 태아보험이 훨씬의 보장 내용 자체가 훨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아보험 하실 때는 반드시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 회사를 위주로 가입하셔야 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사에 보험 가입하실 시점에는 직업이 뭐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알리는 만한 부분 자체가 있는데, 직업고지를 하셔야 되는데, 손해보험 회사 같은 경우는 가입 시점만 딱 직업고지가 이루어지고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무직이었어요. 저 보험 가입할 때 사무직인데요. 근데 이제 한 뭐 5년 정도 흐르니까 제가 뭐 현장직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직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손해보험사는 뭐 이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저 지금 기존에 사무직으로 가입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직업이 바뀌었어요. 뭐 운전직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직업고지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상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꼭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이 생명보험은 가입 시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태아보험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 뭐 축구하고 혹은 뭐 이제 뭐 야구 같은 부분에 좀 다른 아이들보다 굉장히 기량이 좋아서 운동선수로 이제 이렇게 선수 발탁이 돼가지고 운동선수로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손해보험사에서는 지급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럴 경우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가입 10점만 보신다 그랬죠? 그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생명보험사로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이제 상해 후유장애 3%는 근데 어떤 경우에 생기는 거냐? 일단 가입 금액은 최소 100만 원부터 최고 5억까지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 상해 후유장애라는 부분이 어떤 거냐? 상해는 이제 말 그대로 사고잖아요. 사고로 인해서 단순하게 보험금 지급이 되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해로 인해서 허리 디스크 같은 부분이 발생해 되고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제 몸속에 철심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어. 그럴 경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상해 후유장애 10에서 15% 정도 나올 수 있고, 이 손목 회전, 이제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뭐 다쳤는데 이 손목 회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또 한 5% 정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상해 이게 후유장애라는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 단순한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사고일부터 180일, 즉 6개월 후에 다시 한 번 더 병원에 갔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뭐 영구적인 후유 장애 같은 경우가 남겠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가입 금액 1억을 했다. 근데 뭐 이제 후유 장애 10%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1억 곱하기 10 하게 되면 1,000만 원 위로금이 나오는 건데, 이 상해 후유 장애 3%의 담보는 특징적인 부분이 암 진단비, 뇌혈관, 뭐 심장질환 진단비, 이런 부분 진단비는 한 번만 나오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후유장애가 발생될 때마다 이런 후유장애 지급률이 생긴다고 하면 계속해서 누적돼서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유장애 이 3% 후유장애 담보 기본계약은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심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 거고요. 뭐 아이뿐만, 본인 당사자 뭐 아이뿐만이 아니라 부모로서 굉장히 또 마음이 아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그래도 못해도 1억 이상은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 그러면 이제 후유장애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몇 %고 이런 부분 자체 궁금하시다. 그럼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 보험 디자인을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운영하는 보험 디자인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고요. 이 상해 후유장애 3%가 기본계약 구성일 의무담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만기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나는 뭐 30세 만기로 했어, 100세를 만기로 했어. 그러면 주계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주계약 30세가 하게 되면 모든 담보가 30세고, 100세를 하게 되면 모든 담보가 100세인데, 이 100세 같은 경우는 어떤 건 30세, 어떤 건 80세, 이렇게 자유롭게 만기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예전에 불과 한 2017년 정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태아보험 가입하실 때 실비는 단독으로 빠져서 실비보험 따로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태아보험이라는 부분, 태아특약이라든지 암진단비라든지 이런 걸 정액보험이라고 하는데, 흔히 진단보험이거든요. 진단보험 이렇게 별도로 해서 두 가지를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제 기존 같은 경우는 그냥 실손보험에 뭐 이제 암진단비, 뭐 태아특약 이런 거 다 전부 다 하나의 증권에 가입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30세 만기를 하고 싶은데 실비보험은 100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100세로 구성을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건 거꾸로 우리 아이 30세를 하고 싶은데 암진단비라든지 뇌혈관, 심장질환 이런 진단비는 요 부분만큼은 뭐 80세나 100세 좀 길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 기본계약 구성을 30세로 하게 되면 하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약 구성이 100세로 하시고 뭐 나머지는 30세 몇 가지만 이렇게 80세나 100세로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또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상품 현대상 태아보험이 7, 8월 두 번에서 상품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약 전환 제도라는 부분 자체가 시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20세, 30세 만기로 체결된 보험에서 보험기간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을 전환을 원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신청하는 기간은 만기 끝나기 한 달 전에 보험회사에서 이제 연락이 와요. 이제 이 30세, 만약에 이제 제가 우리 아이 보험 30세 보험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만약에 우리 아이가 큰 질병에서 뭐 백혈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간질과 같은 계속적으로 이제 치료를 요한 약 같은 걸 복용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추후에 뭐 또 다른 보험 가입하기 굉장히 좀 어렵거나 제한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30세라는 부분이 매우 좀 후회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금 현재 현대상 태아보험에서는 20세, 30세에 만기를 하셨을 경우 이 계약 전환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계약 전환 부분 자체는 기존의 병력사항 같은 건 보지 않아요. 단 계약 끝나기, 만기 끝나기 한 달 정도 전에 그때부터 신청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아저씨 만약에 그 계약 전환하는 부분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후에 그때 당시에 보험료를 계산해 주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30년 후에 뭐 일부 특약된 부분을 80세, 100세로 이제 연장하실 수가 있는데, 보험료는 가입 시점 현재 시점으로 계산해 준다는 부분, 매우 좋은 제도인데요. 이 현대상 태아보험은 기본 플랜, 해지 환급금, 뭐 무해지 환급금 이런 상품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 플랜에서만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 우리 고객님들이 이제 이 가입 설계서 이런 부분 자체를 보시게 되면 그 가입 설계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계약 전환이 가는 부분은 모든 담보가 그러냐? 그렇진 않고요. 약관상에 명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도 네이버 검색창 보험 디자인 이제 치셔가지고 이제 제가 운영하는 이제 블로그에 오시면 또 자세히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 가입 설계안 같은 거를 이제 받아보시면, 이 상품은 20세, 30세의 만기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연장 및 보장 변경을 위한 계약 전환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태아보험이 올해 들어와서 또 보장의 범위가 넓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납입면제 기능 자체를 탑승을 했어요. 예를 들어 납입면제 기능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 만약에 제가 20년, 30년 안보를 했는데 10년 안에 뭐 이제 우리 아이가 뭐 백혈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중대한 질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야 될 돈을 더 이상은 보험료를 안 내는 부분, 그게 납입면제 기능인데요. 해당 범위는 현대상에 가장 많아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후유장애 50% 이상, 쉽게 말씀드리자면 장애 2등급 정도가 되는 부분이고, 모든 암을 얘기를 하는 건데 유사암도 포함이 돼요. 이건 이제 이 암 유사암이라는 부분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량, 경색성 질환을 영위하는데, 성인보험에서는 또 유사암 같은 경우는 납입면제 기능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장 범위는 이 태아 어린이 보험이 성인 보험에서도 훨씬 보장 내용 자체가 좋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혈액 질환 진단, 그리고 중대한 재생성 빈형, 양성 뇌정이라는 경우 납입면제 기능을 해주는데, 상해 후유장애 3%가 기본계약 의무담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담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의무담보인데요. 최소는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구성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거냐, 중대한 아까 말씀 납입 면제 기능이 발생이 됐다. 그럼 내 가입 금액 10만원이다. 그럼 10만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100만원이면 또 100만원 돌려주는 건데 이게 하나의 알림 기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미처 이런 보험이 발생이 됐지만 이분은 까먹고 있었어. 그래서 보험사에서 하나의 알림 기능 설정으로 우리 회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납입 면제 대상 담보라는 또 특약을 구성을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상해와 재해 이 부분 차이점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아보험이 생명보험이 더 좋냐? 그런 건 아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보셨을 때는 태아보험은 생명보다 손해보험사의 보장범위라든지 이런 문제 훨씬 더 범위 자체가 좋고요. 쉽게 보험은 가입 목적에 따라서 상품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보험 디자인에서는 정확한 지식과 또 수많은 경험의 다양한 보상 청구로 인해서 우리 회원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회원님들이 맞는 최적의 보험의 상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